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은 지난 5월 소방 점검 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처벌보다 계도의 목적을 둔 화재 안전 점검의 방문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홍성용 서울시 의원은 현재의 방식보다 불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일대 고시원 10여 곳을 둘러봤습니다. 통로 곳곳에 짐이 있어 이동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소화전 앞은 쓰레기통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훌쩍 넘기거나 이미 사용해 통만 남은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와 진화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지난 화재 안전 점검에서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점검 일정에 맞춰 미리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안전 점검은 처벌보다 계도의 목적을 두고 있어 방문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문제는 점검 당시 고쳐진 내용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뺐어요. 지금 요거 최선공을 많이 남겨놓고 사실 이것도 안 되긴 해요. 다 위로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예민해가지고. 미리 알려준 일정에만 임시 조치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불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 후 진행하는 소방안전 점검의 불량 적발률은 5.9%, 불시에 방문했을 땐 18.5%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일단 키웠다가 가고 나면은 다시 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전원건강은 불시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그 점검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는 기간을 없애고.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시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다시 진행합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홍보관을 열었습니다. 송도호 서울시 의원은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갖춘다면 위기 상황 발생 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 군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끼어 사망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같은 해 10월 김포공항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러한 지하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갖춘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침수에서부터 탈선 화재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사고를 유형별로 나눈 노선도에서부터 지하철 승차권의 변천사까지 지하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사에 관여하는 작업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VR 체험은 마치 실제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 우리 역과 인접한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어있는 상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번 홍보관은 상가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시민들의 볼거리, 체험거리를 채워넣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가 상가로 개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지 않아서 상가를 계속하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을 말로 하기보다는 즐기면서 안전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영업거리 3위, 운영 역수는 세계 4위라는 서울교통공사. 이제 지하철 안전도 세계 순위권 안에 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9일 시민과 함께하는 2019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우선 예산안 35조 7,843억 원과 3조 738억 원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9조 3,4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재원 규모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법성, 산출 내역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상실 범죄 현황 자료 중 최근 3년간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범죄가 성범죄였으며 뒤를 이어 마약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구분했을 때 개인 택시보다는 법인 택시가 111건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 17명은 관련법의 취약점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범죄율에 따라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관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 856곳 중 563곳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사립유치원이 532곳이었고 국공립유치원은 31곳에 불과했습니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13.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의회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월 평균 의장 330만 원, 부의장단 160만 원, 상임위원장단 11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의회 중 상당수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도시 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과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회복 시스템도 보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된 4차 산업기술의 안전 분야 도입이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이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77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안한 이 조례안은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정해졌는데요. 조례안에는 연구원 설립의 목적과 연구 분야, 또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 운영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맞춰 서울기술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학술대회나 포럼 등에서 전문가들은 도시 기반 시설 건설, 또 유지와 관리, 그리고 안전, 방제 등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연구 분야의 상호 연계, 그리고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예, 서울형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서울기술연구원이 문을 열었죠. 서울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서울기술연구원으로 크게 3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1단계에는 재난 예방 그리고 대응, 도시 기반 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 또 물순환과 하천 관리 등 시정 현안을 우선 추진하고요. 2단계에는 미세먼지, 감염병, 탈핵 등 기후변화와 글로벌 문제에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세우고 3단계에는 미래 사회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급한 연구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발표한 안전도시 서울 플랜의 4가지 분야 중 하나, 4차 산업 기술 활용의 중심에 놓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정책의 미래 비전과 기본 방향, 핵심 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는 미래 안전 위협의 선제적 대비, 그리고 안전 약자 보호, 4차 산업기술 활용, 그리고 국제적 협력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이루어진 5개년 기본 계획인데요. 다시 말해서 안전 분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우선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비율이 61%로 급증하는 등 가속화되는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안전까지 고려한 선제적 보수 그리고 보강, 성능 개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것을 활용하고요.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사고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으로 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와 연구 영역 확장 등 장기적 발전에 초석이 돼 도시기술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